자, 본격적으로 네. 어제 있었던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시사인 너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이제 기획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 머리야 도대체. 김은지 머리. 이것은 다 모든 것은 김은지의 힘이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 김은지 했습니다. 훌륭하시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3차 TV 토론에 그래도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정치 분야니까 자기들 전공 분야니까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야, 혐오와 뭐 이런 특히 막판에 이준석 후보의 이 젓가락 발언은 저는 사실 그 단어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참담하고요. 그냥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혐오를 확산시키는 방식, 굉장히 폭력적인 재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오늘 캠페인에 나온 사람인데 정말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정 진영 아주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추앙받을지 모르더라도 정말 결국은 중도 확장을 해가지고는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TV 토론 역사에서 흑역사로 박제될 만한 장면일 거라는 생각까지 드는 게 우리가 TV 토론하면 사실은 저희 같은 고관 여자들이야 많이 보고 평가를 하긴 하지만 보통의 유권자들한테는 뇌리에 박히는 장면들밖에 없습니다. 지난 TV 토론 2022년을 생각해 본다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 쓴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많은 다툼과 인상이 있었지만 딱 하나 남는 장면이라고 하는 그것이었고요. 17년에도 뭐가 남았냐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입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좋은 발언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노무현, 권영길 이렇게 후보일 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정도일 텐데요. 그러니까 딱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메시지로 남는다면 이준석 이번 2025년 대선에서는 이준석의 여성 혐오 발언 하나가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정말 결정적이고 문제적인 장면으로 기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가 사실은 정치 분야 토론이었고 TV 토론 3회 중에 마지막 토론이었기 때문에 시청자층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성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차원에서 가지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시청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정치 얘기를 하니까 개헌의 아젠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논의들 아니면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관계의 문제, 통상 문제 너무 주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정말로 뜻밖도 아니죠. 정말 예상했던 것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만 몰두를 했고 심지어 네거티브만 하는 건 괜찮은데 넘어서 성적으로 도를 넘은 표현들을 하다 보니까 함께 가족 단위로 시청하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쇼크 상태가 온 겁니다. 중간에 TV를 껐다는 분들도 많고요. 과연 이런 그 공중파에서 방송된 내용에서 격이 없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위법적일 수 있는 단어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하게 사과 한마디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여러 가지로 고발의 책임이라든가를 통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과는커녕 오늘 아침에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요. 본인은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과할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특정의 어떤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주 나쁜 정치적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화면에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서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서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 여기서 두 후보는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문장 분석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교영 기자님. 예, 문장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이준석 본인이 얘기한 그 주장이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발언의 근간이 뭔지를 사실 따져보기도 싫은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부 커뮤니티에 가까운 글을 가지고 공적인 그 대선 후보 토론 자리에 나와서 꺼낸 것도 모자란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이제 이게 공적 발화였고 이것은 진영 내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불성설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고 일단은 그런 발언을 굳이 토론회에서 얘기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권영구 후보는 아마도 이 발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진보 진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 자체야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권영국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누가 봐도 명확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만 한 것인데 의도성을 가진 발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발화를 가지고 마치 사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저런 저열한 언어를 꺼낸다는 것은 공적인 대선에 나서는 공적 후보로서의 자격 자체를 스스로가 상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SBS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이 인터넷에서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하면서 민주노동당의 기준을 물어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어떤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발언 을 굳이 왜 TV 토론장에서 물어보면서 사실상 2차 가해하거나 혹은 굉장히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는 그래서 폭력적인 어떤 공론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전혀 성찰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 후보를 상대로 이제 질문을 빙자해서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겁니다. 권영국을 경유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사주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 사주를 한 겁니다. 직접 물어보면 되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지난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 실제로 해당 발언과 관계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일테면 이제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런 것도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조롱 이런 거를 동시다발로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와 혐오 조롱 이런 걸로 굉장히 특히 이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했지 여성 혐오를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도 전장현이 시위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 장애인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일관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잠재돼 있는지를 어제 이 발언을 통해서 저는 적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